근데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이 미국의 그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에 뭐 긍정적이다 이런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하고 칠레하고 최근에 어떤 잠정적으로 협정을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양극재에 탑재해서 그 양극재에 탑재한 차량을 IRA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극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를 동일하게 칠레에서 생산한 리튬에도 적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사실,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는 칠레의 그 리튬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최근에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칠레 같은 경우에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매장량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한 2등, 3등 이렇게 조금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레를 통해서 IRA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목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을 통해서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유통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앨범한 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SQM이라고 하는 업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SQM이라고 하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죠. 리튬을.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칠레의 어떤 리튬 강산에도 투자를 좀 포스코홀딩스는 했고 포스코홀딩스의 칠레 쪽에서의 리튬 강산에서 나오는 그 리튬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말에 처음으로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LG 엔솔도 통해서 또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IRA 쪽에서의 그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또는 전기차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을 극복을 좀 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전에는 무슨 2차전지 기업이 약간 철강 기업이지 약간 그런 인식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올해 말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리튬을 통해서 첫 매출이 찍히는데 그게 뭐 많게는 5천억이고 적게는 3,500억 정도의 매출이 찍힐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찍힐 거야만 하다가 숫자가 찍히게 되면 바뀌겠죠, 인식은.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쇼커버가 유입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이제 뭐 쇼커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해야 그래야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예를 들면 2년 전에 에코프로가 그 주식으로 현물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제 현물 배당을 주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기에 분명하지만 지금 시장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뭐 한 가지 실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려고 하면 업황의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것과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좋아지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의 지수 쪽에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 전지 지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2차 전지 10개 회사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KRX 2차 전지 탑 10이라고 하는 그런 지수인데 이 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표 업종 10개를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수도 바닥권 부근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쇼커버가 들어오는 위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정색 실선이 1년선이거든요.
저는 이걸 240일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1년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요. 이 지수단이 차트에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와서 1년선과 마주하는 구간 내지는 1년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꾸로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던 구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구간에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가 집중되지 않았고 공매도는 그거 기간이 지난 보통 10월 내외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공매도가 한창 득세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주가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업황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려면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1년선 부근 내외가 돼야 이제 업황이 돌아서겠구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때부터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뭐 갑자기 뭐 트럼프 리스크도 좀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내려가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2차전지가 현재 뭐 캐즘을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살아남을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전지가 개별적인 건데요. 뭐 어떤 종목은 살아나고 어떤 종목은 살아남지 않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 전체적인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2차전지 종목 중에 그래도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었던 종목은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맞아요. 네, 엔캠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근데 엔캠이 혼자만 단독적으로 왔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리스크, 그러면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를 2차전지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캐즘이 첫 번째 리스크죠. 근데 이제 캐즘도 역시나 지역이라든지 나라 권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30%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캐즘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은 조금 다를 건데 이렇게 캐즘 구간이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트럼프가 사실은 해리스가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의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를 우리는 만약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당선은 안 됐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규제를 조금 더 하겠죠. 2차전지.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이겠죠.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줄일 수 있고 또 전기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이제는 전기차나 2차전지가 경쟁력으로 자생력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생력으로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몇 가지 장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장점이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비가 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내외 정도의 전기차로 중저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어떤 인센티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전기차 인센티브 그걸 줄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됐던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차가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당선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자생력을 좀 키우는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포스코 홀딩스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도 한 60%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이제 네네. 포스코 홀딩스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이제 포스코 인터를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야당 쪽에서 이제 극심하게 쪽 반대하고 이제 뭐 김어준이나 슈카나 이런 쪽에서 막 그거 말도 안 된다. MBC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아브레오 집도 막 찾아가고 그랬더만. 아, 네네. 자기당 막 하고 얘기해갖고, 아.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예산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야, 그거 얘기해갖고 저거 시추 하겠냐. 시추 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시추는 무조건 하는 거죠. 아. 그게 요 얘기입니다. 7월 16일에 나온 기사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천 시추지로 대왕고래를 낙점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을 이름 붙인 거고요. 대왕고래라고. 그 시추공 공사가 이제 이게 지금 자꾸 아브레오 얘기하는데 아브레오는 그냥 데이터만 분석한 거고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주관은 한국석유공사예요.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한국석유공사가 쭉 주관하는데 이걸 100% 하기에는 첫 번째 기술, 워낙 심해니까. 두 번째,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지분을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엑스모빌이 아마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엑스모빌 같은 이제 해외 유명 메이저, 이제 대형 메이저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해외 애들하고만 같이 조인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 하나 꼽사를 끼울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제 미얀마 가스 유전 이제 그 개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때 했을 때 이제 포스코 인터 말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거기 참석했었고, 이제 GS도 거기 참석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거고, 일정표대로 하면은 12월에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시추 한 그 무렵에 주가는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이벤트에 기반한 이제 투기, 이제 이벤트 드리븐 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일정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시추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나와요. 예.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올 확률이 20%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처음에 5천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5천억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5천억 못 주겠다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아. 예. 여기 돈 120억 만들어놨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착수금. 아. 예. 착수금 있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다 방법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에 이제 자본금을 국가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달라는 건데 국회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면 빚을 더 주면 되니까 그 빚 부족만 이제 정부에서 서주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렇게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회해서 다 처리될 거고, 일단 120억 성금이 더 갔기 때문에 이거 120억 성금 꽂아놓고 안 하면 120억 날리는 거죠. 그렇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아. 예.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서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석유공사 이제 그 자본 잠식된 걸 해결해 주는 거를 국회에서 안 해주면 엑스모빌이 해달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엑스모빌이 갖고 가는 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 나쁜 새끼도 또 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다음. 아시아경제 이제 이윤주 기자님 기사 7월 18일 단독 정부 동해 유전 시추가 예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 문제는 없고요. 그 예비 타당성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한국석유공사 같은 이제 그 공기업의 경우에
2천억 원이 넘어가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되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면은 못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 왜냐? 구멍 하나당 식으로 따지면 5개에 5천억이니까 한 개당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은 이제 2천억 미만이니까 예비 타당성 아니다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예, 그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총 사업비 2천억을 넘지 않는 데다가 2000년대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필요한 거잖아요. 2000년대부터 쭉 이제 해오던 거에 이제 일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타가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기 자체가 어려워. 파봐야 그래야지 얼마가 나올지가 판단이 되는데 파기 전에 이게 얼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럼 이거 없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런 거 갖고도 민주당에서 발목을 못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정 12월 첫 시추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역산해갖고 그러면은 주가에는 언제부터 이게 반영될 거다 하는 쪽으로 이제 작전을 잘 짜갖고 이건 투기니까 투기는 각자 알아서 하시되 이제 그 투기의 힌트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 해서 이게 3월 달, 뭐 내년 3, 4월 달에 진짜 나온다 이러면은 대박 나는 거고. 날라가겠네요. 예, 20%죠. 네네. 확률은. 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그거 안 나와. 그러면 그 옆에 할 거거든요. 예, 옆에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할 거니까. 네네.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잘 이제 유연하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2차 전지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영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배터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이제 인원 절반을 지난번에 줄여버렸었죠. 그때 인력 감축을 해버렸는데 이 4680을 건식 전극 방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식 전극하고 습식 전극 공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이 건식 전극은 그냥 말 그대로 말리는 거잖아요. 액체 용매를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오염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을 갖다가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이 환경에 들어가는 환경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게 습식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30% 정도 줄고 그다음에 제조 비용도 한 뭐 17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테슬라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음극에서는 건식이 됐는데 이제 이 양극 쪽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엔솔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이 양극재를 갖다가 습식으로 해서 이제 전극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원래는 이게 연 25만 대를 사이버 트랙에다 이제 생산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한 달에 4,000대 정도랍니다. 그럼 25만 대인데 지금 해봤자 5만 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질책하고 독려하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 엔솔도 사실은 이 건식 전극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2028년에 지금 양산 예정이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습식으로 해서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이 테슬라 쪽에서 이걸 제대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일정 부분은 엔솔이 4680 배터리를 결국에는 양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받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나소닉도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체크한 거는 원래 9월 양산 얘기했는데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680 쪽에서 만약에 예정대로 엔솔이 본격 양산을 한다면 이쪽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도 확인시켜주고 이게 양산 효과가 그 통이 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고 안전성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자체를 좀 확산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K배터리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DI가 내년에 양산한다고 그랬거든요. SDI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물론 전제가 있죠. 파나소닉이 제대로 다 수위를 못 맞춘다는 전제지만 제대로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데가 국내 업체밖에 없는 거죠. 2170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원가 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장의 숫자로 찍히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좀 전환시키는,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이 지금 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발화 내지는 그 배터리의 위험성, 이 부분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 미국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칠레 쪽을 지금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 칠레에서 요청을 한 거고 중국 업체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그 FTA 미국하고 관련해가지고 FEOC에서 이제 규정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IRA 보조금수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딜레마는 지금 요즘 리튬 가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빠지긴 했죠. 안 좋기는 한데 네.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됐던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을 했던 간에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튬은 어쨌든 확보는 해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적용을 못 받아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아직은 정식적으로 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양극재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6일 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규정 초기 때부터, FEOC 규정 초기 때부터 마그네슘이나 황산마그네슘, 황산망간, 불소화학물, 히토류, 코발트, 니켈 이런 것하고 같이 처음부터 FEOC의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이 미국의 그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에 뭐 긍정적이다 이런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하고 칠레하고 최근에 어떤 잠정적으로 협정을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양극재에 탑재해서 그 양극재에 탑재한 차량을 IRA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긴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극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를 동일하게 칠레에서 생산한 리튬에도 적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사실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는 칠레의 그 리튬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최근에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칠레 같은 경우에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매장량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한 2등, 3등 요렇게 조금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레를 통해서 IRA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목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을 통해서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유통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앨범알 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SQM이라고 하는 업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SQM이라고 하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죠. 리튬을.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칠레의 어떤 리튬 강산에도 투자를 좀 포스코 홀딩스는 했고 포스코 홀딩스의 칠레 쪽에서의 리튬 강산에서 나오는 그 리튬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말에
처음으로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LG엔솔도 통해서 또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2차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IRA 쪽에서의 그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뭐 2차전지라든지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또는 전기차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을 극복을 좀 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전에는 무슨 2차전지 기업이 약간 철강 기업이지 약간 그런 인식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올해 말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리튬을 통해서 첫 매출이 찍히는데 그게 뭐 많게는 5천억이고 적게는 3,500억 정도의 매출이 찍힐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찍힐 거야만 하다가 숫자가 찍히게 되면 바뀌겠죠, 인식은.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쇼커버가 유입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이제 뭐 쇼커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해야 그래야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예를 들면 2년 전에 에코프로가 그 주식으로 현물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제 현물 배당을 주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기에 분명하지만 지금 시장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뭐 한 가지 실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일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려고 하면 업황의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것과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좋아지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지수 쪽에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 지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2차전지 10개 회사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KRX 2차전지 탑 10이라고 하는 그런 지수인데 이 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2차전지의 대표 업종 10개를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수도 바닥권 부근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쇼커버가 들어오는 위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정색 실선이 1년선이거든요. 저는 이걸 240일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1년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요. 이 지수단이 차트에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와서 1년선과 마주하는 구간 내지는 1년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꾸로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던 구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구간에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가 집중되지 않았고 공매도는 그거 기간이 지난 보통 10월 내외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공매도가 한창 득세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주가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업황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려면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1년선 부근 내외가 돼야 이제 업황이 돌아서겠구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때부터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갑자기 뭐 트럼프 리스크도 좀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내려가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2차전지가 현재 뭐 캐즘을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살아남을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전지가 개별적인 건데요. 뭐 어떤 종목은 살아나고 어떤 종목은 살아남지 않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 전체적인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2차전지 종목 중에 그래도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었던 종목은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맞아요. 엔캠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근데 엔캠이 혼자만 단독적으로 왔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리스크
그러면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를 2차전지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캐즘이 첫 번째 리스크죠. 근데 이제 캐즘도 역시나 지역이라든지 나라 권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30%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캐즘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은 조금 다를 건데, 이렇게 캐즘 구간이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트럼프가 사실은 해리스가 좀 더 그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의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를 우리는 만약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에서 가장 그 위험한 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당선은 안 됐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규제를 조금 더 하겠죠. 2차전지.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이겠죠.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줄일 수 있고, 또 전기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이제는 전기차나 2차전지가 경쟁력으로, 자생력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생력으로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몇 가지 장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장점이,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비가 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내외 정도의 전기차로 중저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어떤 인센티브, 뭐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전기차 인센티브 그걸 줄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됐던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차가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당선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자생력을 좀 키우는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포스코 홀딩스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도 한 60%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네네. 포스코 홀딩스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이제 포스코 인터를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야당 쪽에서 이제 극심하게 쪽 반대하고, 이제 뭐 김어준이나 슈카나 이런 쪽에서 막 그거 말도 안 된다, MBC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아브레오 집도 막 찾아가고 그랬더만. 아, 네네. 자기도 막 하고 얘기해갖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예산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야, 그거 좀 얘기해갖고, 저거 시추 하겠냐. 시추 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시추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그게 요약입니다. 7월 16일에 나온 기사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천 시추지로 대왕고래를 낙점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을 이름 붙인 거고요. 대왕고래라고. 그 시추공 공사가 이제, 이게 지금 자꾸 아브레오 얘기하는데, 아브레오는 그냥 데이터만 분석한 거고,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주관은 한국석유공사예요.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한국석유공사가 쭉 주관하는데, 이걸 100% 하기에는 첫 번째 기술, 워낙 심해니까. 두 번째,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지분을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엑스모빌이 아마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엑스모빌 같은 이제 해외 유명 메이저, 이제 대형 메이저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해외 애들하고만 같이 조인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 하나 꼽사를 끼울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제 미얀마 가스 유전 이제 그 개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때 했을 때 이제 포스코 인터 말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거기 참석했었고 이제 GS도 거기 참석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거고, 일정표대로 하면은 12월에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시추 한 그 무렵에 주가는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이벤트에 기반한 이제 투기, 이제 이벤트 드리븐 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일정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시추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나와요. 예.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올 확률이 20%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처음에 5천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5천억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5천억 못 주겠다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아. 예. 여기 돈 120억 만들어놨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착수금. 아. 예. 착수금 있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다 방법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에 이제 자본금을 국가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달라는 건데 국회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면 빚을 더 주면 되니까 그 빚 부족만 이제 정부에서 서주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렇게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회해서 다 처리될 거고, 일단 120억 성금이 더 갔기 때문에 이거 120억 성금 꽂아놓고 안 하면 120억 날리는 거죠. 그렇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아. 예.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서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석유공사 이제 자본 잠식된 걸 해결해 주는 거를 국회에서 안 해주면 엑스모빌이 해달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엑스모빌이 갖고 가는 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 나쁜 새끼도 또 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다음. 아시아경제 이제 이윤주 기자님 기사 7월 18일 단독 정부 동해 유전 시추가 예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문제는 없고요. 그 예비 타당성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한국석유공사 같은 이제 그 공기업의 경우에 2천억 원이 넘어가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되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면은 못 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 왜냐? 구멍 하나당 식으로 따지면 5개에 5천억이니까 한 개당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은 이제 2,000억 미만이니까 예비 타당성 아니다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예, 그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2,000억을 넘지 않는 데다가 2000년대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필요한 거잖아요. 2000년대부터 쭉 이제 해오던 거에 이제 일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타가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기 자체가 어려워. 파봐야 그래야지 얼마가 나올지가 판단이 되는데 파기 전에 이게 얼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럼 이거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런 거 갖고도 민주당에서 발목을 못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정 12월 첫 시추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역산해갖고 그러면은 주가에는 언제부터 이게 반영될 거다 하는 쪽으로 이제 작전을 잘 짜갖고, 이건 투기니까 투기는 각자 알아서 하시되 이제 그 투기의 힌트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 해서 이게 3월 달, 내년 3, 4월 달에 진짜 나온다 이러면은 대본하는 거고. 날라가겠네요. 예, 20%죠. 네네. 확률은. 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그거 안 나와. 그러면 그 옆에 할 거거든요. 예, 옆에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할 거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잘 이제
유연하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2차 전지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영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배터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이제 인원 절반을 지난번에 줄여버렸었죠. 그때 인력 감축을 해버렸는데, 이 4680을 건식 전극 방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식 전극하고 습식 전극 공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이 건식 전극은 그냥 말 그대로 말리는 거잖아요. 액체 용매를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낮고, 그 다음에 오염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을 갖다가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이 환경에 들어가는, 환경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게 습식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30% 정도 줄고, 그 다음에 제조 비용도 한 뭐 17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테슬라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음극에서는 건식이 됐는데 이제 이 양극 쪽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엔솔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이 양극재를 갖다가 습식으로 해서 이제 전극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원래는 이게 연 25만 대를 사이버 트랙에다 이제 생산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한 달에 4,000대 정도랍니다. 그럼 25만 대인데 지금 해봤자 5만 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질책하고 독려하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 엔솔도 사실은 이 건식 전극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2028년에 지금 양산 예정이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습식으로 해서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이 테슬라 쪽에서 이걸 제대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일정 부분은 엔솔이 4680 배터리를 결국에는 양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받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나소닉도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체크한 거는 원래 9월 양산 얘기했는데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680 쪽에서 만약에 예정대로 엔솔이 본격 양산을 한다면 이쪽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도 확인시켜주고, 이게 양산 효과가 그 통이 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고 안전성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자체를 좀 확산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K배터리의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DI가 내년에 양산한다고 그랬거든요. SDI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물론 전제가 있죠. 파나소닉이 제대로 다 수위를 못 맞춘다는 전제지만 제대로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데가 국내 업체밖에 없는 거죠. 2170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원가 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장의 숫자로 찍히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좀 전환시키는,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이 지금 덜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발화 내지는 그 배터리의 위험성, 이 부분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 미국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칠레 쪽을 지금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걸 칠레에서 요청을 한 거고 중국 업체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그 FTA 미국하고 관련해가지고 FEOC에서 이제 규정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IRA 보조금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딜레마는 지금 요즘 리튬 가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빠지긴 했죠. 안 좋기는 한데, 네.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됐던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을 했던 간에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튬은 어쨌든 확보는 해야 된다. 포스코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적용을 못 받아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아직은 정식적으로 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양극재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6일 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규정 초기 때부터, FEOC 규정 초기 때부터 마그네슘이나 황산마그네슘, 황산망간, 불소화학물, 히토류, 코발트, 니켈 이런 것하고 같이 처음부터 FEOC의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이 미국의 그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에 뭐 긍정적이다, 이런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하고 칠레하고 최근에 어떤 잠정적으로 협정을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양극재에 탑재해서 그 양극재에 탑재한 차량을 IRA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긴, 미국에서 만들어진 양극재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를 동일하게 칠레에서 생산한 리튬에도 적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사실 LG 엔솔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는 칠레의 그 리튬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최근에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칠레 같은 경우에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 매장량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한 2등, 3등 요렇게 조금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칠레를 통해서 IRA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목이 될 것 같고, 민간 기업을 통해서 칠레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튬을 민간 기업을 통해서 생산하거나 가공해서 유통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앨범한 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SQM이라고 하는 업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SQM이라고 하는 업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죠. 리튬을.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칠레의 어떤 리튬 강산에도 투자를 좀 포스코홀딩스는 했고, 포스코홀딩스의 칠레 쪽에서의 리튬 강산에서 나오는 그 리튬을 통해서 아마 올해 말에 처음으로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LG 엔솔도 통해서 또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IRA 쪽에서의 그 세제 혜택 같은 부분들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또는 전기차의 어떤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을 극복을 좀 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말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히는 그런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전에는 무슨 2차전지 기업이 약간 철강 기업이지, 약간 그런 인식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올해 말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리튬을 통해서 첫 매출이 찍히는데, 그게 뭐 많게는 5천억이고 적게는 3,500억 정도의 매출이 찍힐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찍힐 거야만 하다가 숫자가 찍히게 되면 바뀌겠죠, 인식은.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쇼커버가 유입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이제 뭐 쇼커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해야, 그래야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네. 이 예를 들면 2년 전에 에코프로가 그 주식으로 현물 배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에코프로가 만약에 이제 현물 배당을 주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서 이제 쇼커버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기에 분명하지만, 지금 시장의 업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뭐 한 가지 실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일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쪽에서 쇼커버가 들어오려고 하면 업황의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 것과 수익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아직까지는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수익성이 눈에 띄게 늘어나거나 좋아지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의 지수 쪽에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 지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2차전지 10개 회사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KRX 2차전지 탑 10이라고 하는 그런 지수인데 이 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2차전지의 대표 업종 10개를 모아서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수도 바닥권 부근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쇼커버가 들어오는 위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정색 실선이 1년선이거든요. 저는 이걸 240일로 설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1년선을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연장이 될 거고요. 이 지수단이 차트에서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와서 1년선과 마주하는 구간 내지는 1년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구간이 오게 되면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꾸로 작년 7월 달에 2차전지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던 구간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구간에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가 집중되지 않았고 공매도는 그거 기간이 지난 보통 10월 내외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지나서 공매도가 한창 득세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게 주가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업황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려면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1년선 부근 내외가 돼야 이제 업황이 돌아서겠구나, 실적이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이때부터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갑자기 뭐 트럼프 리스크도 좀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내려가기도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2차전지가 현재 뭐 캐즘을 지나고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살아남을 2차전지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전지가 개별적인 건데요. 뭐 어떤 종목은 살아나고 어떤 종목은 살아남지 않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2차전지 전체적인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2차전지 종목 중에 그래도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었던 종목은 엔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맞아요. 네, 엔캠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죠? 근데 엔캠이 혼자만 단독적으로 왔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리스크, 그러면 이제는 트럼프 리스크를 2차전지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2차전지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캐즘이 첫 번째 리스크죠. 근데 이제 캐즘도 역시나 지역이라든지 나라 권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30%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조금 캐즘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간은 조금 다를 건데 이렇게 캐즘 구간이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트럼프가 사실은 해리스가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트럼프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의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트럼프를 우리는 만약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되면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불확실성이 주식에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트럼프가 당선은 안 됐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규제를 조금 더 하겠죠. 2차전지.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것도 많이 좀 줄이겠죠.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줄일 수 있고 또 전기차에 있어서 좀 까다롭게 했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이제는 전기차나 2차전지가 경쟁력으로, 자생력으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생력으로 일어나려면 아무래도 몇 가지 장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 장점이 전기차 하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비가 좀 저렴하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고,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내외 정도의 전기차로 중저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가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도래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요. 물론 어떤 인센티브, 뭐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전기차 인센티브 그걸 줄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됐던 사실을 보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전기차가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당선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는 자생력을 좀 키우는 그런 구간이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트럼프라고 하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도 한 60%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있으니까 이제 네네. 포스코 홀딩스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고요. 이제 포스코 인터를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워낙 그 야당 쪽에서 이제 극심하게 쪽 반대하고, 이제 뭐 김어준이나 슈카나 이런 쪽에서 막 그거 말도 안 된다. MBC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아브레오 집도 막 찾아가고 그랬더만. 네네. 사기단 막 하고 얘기해갖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뭐 예산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야, 그거 얘기해갖고 저거 시추 하겠냐. 시추 그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시추는 무조건 한다는 거죠. 그게 요 얘기입니다. 7월 16일에 나온 기사고요. 동해 심해가스전 천 시추지로 대왕고래를 낙점했다.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을 이름 붙인 거고요. 대왕고래라고. 그 시추공 공사가 이제 이게 지금 자꾸 아브레오 얘기하는데, 아브레오는 그냥 데이터만 분석한 거고, 이거를 이제 진행하는 주관은 한국석유공사예요. 한국석유공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한국석유공사가 쭉 주관하는데 이걸 100% 하기에는 첫 번째 기술, 워낙 심해니까. 두 번째, 이제 자금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지분을 이제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엑스모빌이 아마 가능성이 제일 많겠죠. 엑스모빌 같은 이제 해외 유명 메이저, 이제 대형 메이저 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해외 애들하고만 같이 조인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약국부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비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 하나 꼽사를 끼울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하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제 미얀마 가스 유전 이제 그 개발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때 했을 때 이제 포스코 인터 말고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거기 참석했었고, 이제 GS도 거기 참석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공사가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종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하게 될 거고, 일정표대로 하면은 12월에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시추 하는 그 무렵에 주가는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이벤트에 기반한 이제 투기, 이제 이벤트 드리븐 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일정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시추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나와요. 예. 자료를 3개월가량 분석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올 확률이 20%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케줄을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뭐 처음에 5천억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5천억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5천억 못 주겠다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돈 120억 만들어놨거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착수금. 예. 착수금 있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다 방법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에 이제 자본금을 국가가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국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달라는 건데 국회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은 자본 잠식이면 빚을 더 주면 되니까
그 빚부족만 이제 정부에 써주면 되는 거니까. 아. 예, 그렇게 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회해서 다 처리될 거고, 일단 120억 성금이 더 갔기 때문에, 이거 120억 성금 꽂아놓고 안 하면 120억 날리는 거죠. 그렇죠.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해. 아. 예.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고. 이후 후속 탐사 추진을 위한 국회 예산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외에서 투자받는 비율을 늘려야 해서 개발 성공 때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 주면, 그러니까 그 석유공사 이제 그 자본 잠식된 걸 해결해 주는 거를 국회에서 안 해주면 엑스모빌이 해달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엑스모빌이 갖고 가는 이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 나쁜 새끼들 또 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다음. 아시아경제 이제 이윤주 기자님 기사 7월 18일 단독 정부 동해 유전 시추가 예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 문제는 없고요. 그 예비 타당성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한국석유공사 같은 이제 그 공기업의 경우에 2천억 원이 넘어가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받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되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길게 끌고 가면은 못 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 왜냐? 구멍 하나당 식으로 따지면 5개에 5천억이니까 한 개당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은 이제 2,000억 미만이니까 예비 타당성 아니다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예, 그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 예타 기준이 총 사업비 2,000억을 넘지 않는 데다가 2000년대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신규 사업일 경우에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필요한 거잖아요. 2000년대부터 쭉 이제 해오던 거에 이제 일환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타가 아니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하기 자체가 어려워. 파봐야 그래야지 얼마가 나올지가 판단이 되는데 파기 전에 이게 얼마가 나올지를 예상을 해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하기 그럼 이거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런 거 갖고도 민주당에서 발목을 못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정 12월 첫 시추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역산해갖고 그러면은 주가에는 언제부터 이게 반영될 거다 하는 쪽으로 이제 작전을 잘 짜갖고, 이건 투기니까 투기는 각자 알아서 하시되 이제 그 투기의 힌트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달 해서 이게 3월 달, 내년 3, 4월 달에 진짜 나온다 이러면은 대박 나는 거고. 날라가겠네요. 예, 20%죠. 네네. 확률은. 네.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면 그거 안 나와. 그러면 그 옆에 할 거거든요. 예, 옆에 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할 거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잘 이제 유연하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자체 생산 중단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2차 전지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영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배터리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이제 인원 절반을 지난번에 줄여버렸었죠. 그때 인력 감축을 해버렸는데, 이 4680을 건식 전극 방식으로 해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2020년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건식 전극하고 습식 전극 공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 이 건식 전극은 그냥 말 그대로 말리는 거잖아요. 액체 용매를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오염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을 갖다가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이 환경에 들어가는, 환경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게 습식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이 30% 정도 줄고 그다음에 제조 비용도 한 17에서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테슬라가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음극에서는 건식이 됐는데 이제 이 양극 쪽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LG 엔솔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이 양극재를 갖다가 습식으로 해서 이제 전극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원래는 이게 연 25만 대를 사이버 트랙에다 이제 생산을 하고 거기에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한 달에 4,000대 정도랍니다. 25만 대인데 지금 해봤자 5만 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질책하고 독려하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G엔솔도 사실은 이 건식전극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2028년에 지금 양산 예정이고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는 습식으로 해서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현재 봤을 때는 이 테슬라 쪽에서 이걸 제대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일정 부분은 엔솔이 4680 배터리를 결국에는 양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좀 받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파나소닉도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체크한 거는 원래 9월 양산 얘기했는데 지금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680 쪽에서 만약에 예정대로 엔솔이 본격 양산을 한다면 이쪽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도 확인시켜주고, 이게 양산 효과가 그 통이 크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고 안전성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자체를 좀 확산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K배터리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SDI가 내년에 양산한다고 그랬거든요. SDI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물론 전제가 있죠. 파나소닉이 제대로 다 수위를 못 맞춘다는 전제지만 제대로 지금 양산을 할 수 있는 데가 국내 업체밖에 없는 거죠. 2170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원가 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장의 숫자로 찍히는 건 아니더라도 그걸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좀 전환시키는, 전기차가 지금 이렇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프라 구축이 지금 덜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발화 내지는 그 배터리의 위험성, 이 부분을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기차 확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칠레산 리튬 미국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니까 이제 LG엔솔, 포스코 홀딩스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칠레 쪽을 지금 참여를 한 거거든요. 그 칠레에서 요청을 한 거고 중국 업체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그 FTA 미국하고 관련해가지고 FEOC에서 이제 규정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IRA 보조금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딜레마는 지금 요즘 리튬 가격이 별로 안 좋잖아요. 다시 빠지긴 했죠. 안 좋기는 한데 네.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됐던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을 했던 간에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리튬은 어쨌든 확보는 해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가 그 아르헨티나 염호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적용을 못 받아요.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아직은 정식적으로 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양극재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 6일 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규정 초기 때부터, FEOC 규정 초기 때부터 마그네슘이나 황산마그네슘, 황산망간, 불소화학물, 히토류, 코발트, 니켈 이런 것하고 같이 처음부터 FEOC의 규제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하는 게 좋죠.